것인데요. 경기에 관한 상린관계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시면, 자, 경기에 관한 상린관계를 보시면요. 경계표, 담, 국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앞에 이제 상린관계를 살펴봤잖아요. 상린관계 봤는데 여기서 이제 경계표, 담, 국어로 보면 서로 인접해야 돼.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다른 관습이었으면 여기 뭐라 나왔죠? 공동비용이죠.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뭐 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죠.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공동비용이요. 왜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냐?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가 경계죠. 경계면 이게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죠.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인 담을 설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은 설치 비용은 공동으로 해. 공동이라는 것은 반반씩 걸 절반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설치 비용은 공유로 추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유로 추정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래서 공유는 공유인데 분할 청구한다. 이거 우리 시험 한번 나왔죠? 그래서 공유인데 분할 청구 안 되는 것은 또 뭐냐면 아파트의 공용 부분. 이거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의 공용 부분하고 경계표, 담, 국어는 공유인데 분할을 청구를 못해. 원래는 공유인 경우는 분할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설치 비용이죠. 여기는 측량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다르죠 지금. 알겠죠? 그러면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요. 여기는 공동 비용이죠. 항상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설치는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측량 비용은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암기해야 돼요? 연상해야 돼요? 우리는 뭐를 측량하죠? 토지를 측량하죠. 토지의 면적. 그래서 토지 면적은 측량 비용이다. 이렇게 연상해서 해야 돼.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요 구분해서 조심하면 돼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담이 건물의 일부가 될 수 있냐?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원래 담은 건물 우리 밤 여기 보시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그 영화 같은 거 한번 보면 골목길 나오죠. 골목길 나오는 영화 있죠. 골목길 나오는 영화로 쭉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골목길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돼 있죠? 건물이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지금 이 담벽 있죠. 건물이 경계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 보면 여기 딱 이렇게 문이 있어가지고 친구가 여기 골목길 걸어가다가 친구가 여기서 야 누구야 나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도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의 일부도 뭐가 될 수 있다? 경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지 목근이라고 되어 있죠. 수지는 뭐고 목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지라고 하는 것은 수목가지 이걸 수지라고 하고요. 그다음 목근이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를 나무 목자 뿌리 근자에서 목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경계잖아요. 여기가 경계인데 지금 여기 그 갑의 토지고 이건 갑의 토지고 이건 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뿌리가 지금 여기 가지가 지금 넘어왔잖아요. 가지가 넘어오면 어떻게 한다? 이 을이 갑한테 먼저 제거하라고 청구해. 근데 여기서 응하지 않죠?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임의로 제거해버려. 누가요? 상린자가 누구다? 여기서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이 임의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나무 뿌리죠. 뿌리가 지금 여기 넘어왔잖아요. 뿌리가 넘어오면 어떡하냐? 그냥 임의로 제거해. 그래, 항상 또 이걸 가지고 또 시험에 나와. 우리는요, 뿌리는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한다. 이렇게. 가지는 어떻게 한다? 임의로 제거한다. 그러면 안 돼. 나무 가지는 먼저 제거하라고 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해. 이해됐나요, 지금? 근데 우리가 봐봐요. 이런 우리가 보면 나무는 뿌리가 중요해요? 가지가 중요해요? 나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나무는 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법에서는 불가시성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은 법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알죠? 뭐가 중요해요? 보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가지가 넘어오면 내가 마음대로 잘라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지는 먼저 너가 제거해라 청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하는 것이고 그다음 뿌리는 어떻게 해요? 뿌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제거해버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 이거 두 가지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공작물에 설치해 가는 것.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시험은 뭐만 나오냐? 이것만 시험에 났어. 이것만 지금 시험에 났단 말이죠. 여기 부분만요. 알겠죠? 근데 나머지는 다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뭘 보시냐면 여기 지금 이 건물을 짓죠.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때 경계란 말이죠. 경계로부터 가장 돌출된 부분이 있죠. 경계로부터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건물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건물 이렇게 빌딩 같은 거 있어 보면은 옆하고 반 미터씩 떼야 되죠. 그럼 이것을 1m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건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 폭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얼마를 떼야 돼요? 경계에서 반 미터 50cm를 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50cm를 떼지 않고 건물을 짓죠? 그러면 그 건물은 뭘 한다?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 봐. 건물을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했거나 또는이죠. 또는이란 말이 뭐예요? 건물이 완성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1년이 경과하죠. 그러면 철거 청구 못해. 건물이 완성되죠. 철거 청구 못해. 건물은 완성은 안 되는데 1년이 경과했어. 철거 청구 못해. 1년이 경과했는데 건물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철거 청구 못하는 거예요.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럼 뭐를 못한다? 철거 청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1년이 경과했더라도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이 돼버렸죠. 완성이 되버리면 완성됐으면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더 이상 철거 청구를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항상 이 말다툼이에요. 말장 나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돼. 우리 시험에는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 여기도 시험에 나왔다. 언제부터다? 경계로부터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 미터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차면시설이라고 차면을 뭐죠? 앞을 보는 것을 차단한다 이 말이죠. 차면시설은 뭐냐? 이런 보면 건물이요. 여기 경계로부터 2m 이내예요. 2m 되면 여기가 이제 문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문이죠. 문이 있으면 이 문을 통해서 이 집을 쳐다볼 수 있잖아요. 남의 집을 쳐다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봐봐. 여기서 2m가 넘죠. 지금 여기가. 넘는데 이분이요. 지금 눈동자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m가 안 되는데요. 앞집에 다 쳐다보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쳐다보지 말라. 그래서 앞에 문을 이렇게 막으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파트 보면은 아파트는 앞에 문을요. 막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아파트는 동과 동 간의 거리가 10m 이상이잖아요. 무슨 얘기겠죠?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다? 2m 이상이죠. 그래서 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요. 땅속에다가 물에 관한 지하 시설할 때 물에 관한 지하 시설할 때는 2m 이상을 떼야 돼요. 이러면 혹시 여기 이제 도시가 계획하게 되면은 하수 처리나 상수 처리가 다 돼 있죠. 상하수 처리가 딱 먼저 지하에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단독주택도 있는 데 있어 없어? 있죠. 그런 데는 뭐가 안 돼요? 하수 처리가 돼 안 돼? 안 되죠 거기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죠? 우리 보면 땅속에다가 노란 거 뭐라 하지? 정화조 탱크 매설해야 안 해요? 하죠. 이런 것을 매설할 때는 경계로부터 얼마 이상을 떼야 된다? 2m 이상을 떼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된다, 2m 이상을 떼야 된다. 이것은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반 미터를 뗄 필요가 없고 합의에 의해서 알겠죠? 반드시 2m 이상을 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 여러분 보면 그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저수지 파죠. 지하실 파죠. 지하실은 어떻게 돼요? 지하실은 깊이가 만약에 깊이가 만약에 2m다. 그러면요 2분의 1 이상, 깊이는 깊이의 반 이상, 2m면 1m 이상을 경계로부터 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경계로부터 얼마 이상을 떼야 돼? 반 이상. 깊이를 만약에 10m를 판다? 5m 이상을 떼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수지라든가 지하실이니까 저수지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정을 보면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헷갈리게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아주 중요하죠. 취득쇼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이냐 취득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땅이요. 항상 이러면요. 이 땅이 뭐냐면 여기요. 토지가 등기가 갑으로 돼 있어. 갑. 그럼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럼 소유자인데 이 사람은요. 지금 미국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땅은 지금 어디 있냐? 예를 들어서 목동에 있는 땅이다 이 말이죠. 목동에 있는 땅인데 이 땅이 버려진 줄 알고 을이요. 자기가 가지려고 그걸 자주점이라고 그래. 자주점요. 그 다음에 평온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연하게. 자주평온 공연하게요. 이것을 점유를 해. 그래서 몇 년간요? 20년간. 2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 내가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갑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된 땅이잖아요. 이 사람 미국서 살고 있는데요. 이 땅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취득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웃기죠. 남의 땅을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우리가 남의 땅을 무조건 내가 농사 짓고 있다 해서 내 것이다. 그러면 돼요. 그 땅이 만약에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죠.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는 땅인데 내가요, 내 땅으로 착각을 했다. 말이 돼, 안 돼? 사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느 경우가 맞냐? 이런 경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맨 처음에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땅 가지고 있죠. 갑이.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이렇게 짓고 있다가요, 아들내미가 집 하나, 있어, 장가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담벼락 싸가지고 아들내미한테 땅 건물 하나 지어주고, 작은 딸한테 집 하나 지어줬죠, 이렇게. 원래는 분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보통 이렇게 했죠, 옛날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내미가 서울로 이사 간다고 을한테 팔고, 을은 또 병한테 팔고, 병은 또 정한테 팔죠. 왜? 우리 보통 경계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보통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갑한테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사고 측량하니까 이게 전부가 다 전부가 다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 한다? 이 사람한테 이건 내 땅인데 다 전부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랬죠? 경계는 어떻게 정한다? 현실의 경계다. 지적도상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내 거다. 그럼 너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이 사람이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슨 소리냐? 나 몇 년 점유했다. 20년을 점유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땅은 내 것이다. 그래서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이렇게 제한되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내 것이 된다고 해서 남의 앞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보는 것이냐, 취득쇼가 판례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 것들, 그 정리가 된 결론을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하면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니다.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어떻게 보냐면 여기 취득쇼죠. 자, 의를 보면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갑 앞으로 되어 있죠. 그 갑이 소유자고요. 이 사람 미국에서 살고 있죠. 여기는 경기도 가평 소재 토지죠. 그래서 여기는 점유를 누가 하고 있다? 을이. 자주 점유는 자기 땅으로 생각을 하고 소유의사. 자기가요 땅을 샀는데 우리 봐봐. 내가 땅을 샀는데 필지가 세 필지인데 번지수를 잘 몰라가지고 자기가 산 땅은 A라는 땅인데 B라는 땅을 점유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일 알겠죠? 자기는 모르고 A라는 땅인데 번지수를 잘 몰라서 B라는 땅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자주 점유해요.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래서 이 땅을 20년간 점유하죠. 그럼 내 것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 점유해서 20년 됐죠? 그럼 20년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오는 거죠. 등기 청구권. 알겠죠? 이 등기 청구권은 245조 제1항에서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정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요, 취득쇼가 아니에요. 취득쇼. 그럼 취득쇼는 뭐죠? 시간이 흘러서 취득했다 이 말이죠. 말을 봐봐. 20년의 시간이 흘러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20년이 흘렀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한다. 여기서 보시면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서 내가 등기를 했더니 결국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득쇼란 말하고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다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요 거의 대부분 시험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원칙은 구별이 돼.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고 시간이 흘러서 취득했다는 말하고 다르죠. 알겠죠? 여기는 20년의 시간이 흘러서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고, 여기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내가 등기를 했더니 소유권을 드디어 취득했다 이 말이고, 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취득쇼, 시효취득 이렇게. 그러면 취득쇼의 주체는 누가 하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비법인사는 다 돼, 다. 그러니까 이러면 국가도요 남의 땅인데 국가 땅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가요 자기 땅이 아닌데 남의 땅 위에다가 남양주 시청을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몇 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나면은 나는 내 땅인 줄 알고 여기다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알면서 지으면 안 돼. 알겠죠? 그럴 때는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대상은요 점유 플러스 등기. 항상 중요한 것은 일단 20년을 점유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해. 이때의 등기를 말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여러분요 몇 번 얘기했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하는 것은 어느 하나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봐봐. 어떻게 그러면 이걸 아느냐. 내가 만약에 현재 내가 물권자다.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이죠. 내가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한다. 전세권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한다. 아직은 전세권자가 아니고 물권자, 소유자가 아니죠. 우리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내가 20년에
점유 취득쇼가 완성됐다고 해서 내가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되죠. 아직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아직은 물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취득쇼로 가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유 플러스 등기를 해야 돼. 점유 플러스 등기. 그럼 여기요.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 점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유치권은 뭘 하지 않아? 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권은 뭘 하지 않아? 등기를 하지 않고, 저당권은 뭘 하지 않아? 점유하지 않아. 점유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지역권이죠. 지역권은 뭘 하지 않아? 점유하지 않아. 점유하지 않는데 지역권은 뭐라고 돼 있다?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써. 지역권은 뭘 하지 않는데? 등기를 하지 않는데, 등기를 하지 않는데, 아니 점유를 하지 않는데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써. 알겠죠? 그러고 나서 뭘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쇼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둘 다 점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지역권의 경우는 뭘 한다? 지역권의 경우는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사용해서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여러분요,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분묘기지권은 여기서 평온하고 공연하게. 여러분요, 분묘기지는 타주점이니까 자주점이라는 말은 없어. 자주점이라는 말은 없어. 봉분이 있어야 되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봉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분묘기지권의 취득쇼를 예전에는 인정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여기 보면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법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취득이 불가능해. 그래서 이 장사에 관한 법률에서 뭐라 했냐고, 이걸 봐봐요. 남의 땅에다가 있죠. 갑이라는 사람의 땅에다가 을이 조상의 묘를 썼어. 을이 조상의 묘를. 그러면 이 을이요, 남의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썼죠.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20년,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소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남의 땅 위에다가 설치한 묘는 100년이 지나도 그것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100년이 지나더라도 무조건 땅 주인이 이 묘 이장해라. 그러면 이 묘를 이장해 가야 돼. 그런데 그 전에는 남의 토지에다가 조상의 묘를 쓰고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은 그 남의 땅에다가 영원히, 아주 오랫동안, 영원히는 아니죠, 관리가 가능한 동안 남의 땅 위에다가 그 묘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3번 국유재산이라고 되어 있나요? 국가재산, 국유재산이 되어 있죠?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안 돼. 행정재산이 뭐죠? 남양주 시청, 이건 안 돼.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런데 일반재산은 돼. 일반재산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 등기를 일반재산이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취득시는 점유를 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재산인데 등기하기 전에 이것은 행정재산에 편입이 돼. 행정재산은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재산은 됐는데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돼버려. 그러면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자기소유. 자기소유에 대해서 되는가?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소유에. 자, 그럼 봐. 여러분요, 자기소유가 지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기소유가 된다는 말의 뜻이 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취득시효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취득시효를 하면 먼저 뭐라고? 점유하고 이 몇 년? 20년.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점유하고 등기해야 돼. 그런데 잘 봐봐. 이게요, 갑의 거예요. 갑의 거고, 갑이요, 소유자고요. 갑이요, 점유하고 있고, 갑이요, 지금 등기가 돼 있어. 그럼 여기 지금 이건 갑의 건데, 갑이 점유하고 있고, 갑이 등기까지 돼 있어. 우리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되는데, 이미 갑 앞으로 등기가 이미 되어 있어. 자기가 소유자인데, 자기가 점유하고 있고, 자기가 등기돼 있어. 이런 경우는 취득시효라는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써. 이런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소유자 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갑 자신이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취득시효가 안 돼. 취득시효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 20년을 점유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유는 소유자가 하는데 점유는 등기는 누가 되어 있다? 등기는 타인 앞으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타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앞으로 등기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어. 갑이. 그럼 자기 거지 뭘 취득시효 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려. 1억. 채권자. 채권자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를 빌린다? 1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갑이. 돈 1억을 빌렸어. 그러면 돈 갚아야 되죠. 돈 안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A가요. 경매하려고 그래. 경매. 경매를 하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하고요? 을하고 짜고. 을하고 짜고요. 계약을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거짓말로 가장 매매를 해. 거짓말로 매매했다고. 거짓말로 매매했다고. 가장 매매. 그래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빼돌려. 그러면 이게 거짓말로 매매니까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란 말이죠. 무효. 그러면 이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란 말이죠. 무효.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 그러니까요, 뭐냐면 이 갑이 을하고 짜고 등기를 빼돌렸잖아요. 등기를 빼돌리면 이 소유자 갑이 뭘 한다? 점유하고 있죠. 보통 점유. 만약에 있잖아요. 집도 을한테 주고 등기도 을한테 있으면 당연히 을이 팔아먹죠. 그러니까 집은 갑이 가지고 있고 점유. 등기만 을 앞으로 해놓는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이런 경우. 근데 갑자기 을이요 20년 정도 지나니까 뭐라 할 수 있어? 을이나 또는 을의 상속인이요 이 집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20년 지나면 증거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알겠죠? 그럴 때 이제 갑이 뭐라 한다? 야, 그러면 좋다. 내가 그러면 나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몇 년간 점유했죠? 20년간 점유했으니 내가 취득쇼가 완성됐다. 그럼 너 나한테 등기해라. 이렇게. 이거를 취득쇼. 이걸 자기 소유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소유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소유자가 점유는 하고 있지만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 타인 앞으로 되어 있을 때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취득쇼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소유자인데 자기가 점유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취득쇼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죠? 자, 그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소유. 그래서 보면 자기 소유 이렇게 가장 매매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읽어보시면 여기요.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먼저 아까 뭐라 했어? 몇 년간? 20년간 뭐라고? 점유하고 그러고 나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만 보면 되냐? 아주 간단해. 뭐만 보면 되냐? 점유를 먼저 보고 점유. 그 다음에 등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취득시는 아주 간단해.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다른 책들을 보면 아주 복잡하게 쓰여 있어. 그렇게 보면 절대로 이해를 못해. 책 보고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점유 플러스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점유만 보고 하나는 등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등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 여기 등기는 지금 갑으로 되어 있죠? 점유는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을이 하고 있죠. 여기 기산점이죠? 기산점 만약에 90년이다 이 말이죠? 90년 20년이 되려면 몇 년 있어야 된다? 2010년이죠. 2010년? 그럼 20년이죠? 그럼 20년이 되면 어떻게 한다?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알겠죠? 이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뭐라 한다?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 이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이것은 채권이다. 이렇게 채권이다. 이 여러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채권적 청구권은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10년 안에.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청구를 못해.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소멸시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을이 20년이 됐다 하더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10년이 20년이 지나죠.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등기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채권으로서 그건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려. 그런데 지금요. 지금이 2020년이죠. 2022년이잖아요. 2020년인데 을이 지금도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는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잘 봐봐.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권리가 소멸하냐? 언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 그것은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냥 봐. 내가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 1년 전에. 오늘이 돈 갚을 날짜예요. 오늘이 돈 갚을 날짜고 오늘 내가 돈 갚으라고 해야죠.
그럼 오늘은 뭐라 한다?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돈 안 갚으니까 친구니까 말 못하고 끙끙 앓아. 끙끙 앓고 있어. 오늘부터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돈을 못 받는다 이 말이지. 그런데요 중간에 내가요 도저히 안 되겠어. 친구가 뭐가 필요 없어. 한 5년 지나서 야 너 빨리 돈 갚아. 내가 돈을 갚으라고 최고했죠 청구했죠. 그러면 어떡한다?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쭉 왔잖아요. 아무 말 않고. 그럼 아직 5년만 있으면 돈 못 받잖아요. 오늘 내가 돈 갚으라고 했죠. 알았어 내가 돈 갚아줄게 미안해. 딱 승인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5년 했던 것은 없어지고 오늘부터 다시 몇 년이다? 다시 또 10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 그래서 여러분 어디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세금은 언제부터 나와요? 계속 독촉장 날라와 안 날라와? 매달 나오죠. 매달 당신 돈 내라. 매달 돈 내라. 그러니까요 세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간 안 내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매달 소득세가요 독촉장이 날라와.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안 냈다가 안 내서가 한 달 있다가 어떻게 한번 가볼까 했더니 다시 또 독촉장 나오니까 또 오늘부터 또 매달 또 5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국가 세금은 끝까지 내야 돼. 어디까지요? 죽기 전까지. 그런데 이제 국가 세금도 한 10년인가 몇 년 정도 지나면은 그것을 이제 회계 처리해서 없어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안에 내 이름으로 통장도 못 받아 아무것도 못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또 해야 되겠죠? 빼먹으려면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속 가는 거지. 그래서 소멸시효가 있고 그걸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그래. 그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또 10년, 또 중단되면 그때부터 또 1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돈을 못 받은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액션을 취해야 돼, 안 취해야 돼? 취해야 되죠. 그걸 뭐라 한다? 내가 권리를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해.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행사하지 않았을 때 진행한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20년이 지나서 지금 계속 지금 뭘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죠. 계속 점유하고 있죠. 이 말은 내가 권리를 지금 포기한 거예요? 행사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다. 점유를 계속하면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소멸시효가. 그런데요 점유를 상실했단 말은 권리 행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때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이 을이 20년이 돼가지고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했어. 등기 청구했는데 갑하고 을하고 둘이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요. 그래 알았어 이거 너 거네. 너 그냥 가져. 너 가져 그냥. 나 그냥 20년 됐는데 등기 청구 안 할게. 너 그냥 가져.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다. 20년이 돼가지고 내가 등기를 청구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데 시효이익 이것을 내가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즉시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내가 등기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을게 이것을 누구한테 그 말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알겠죠?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소유자한테 청구를 해야지. 등기가 무효인 만약에 갑의 등기가 무효라고 해봐. 갑의 등기가 만약에 무효이면 무효인 등기부상의 소유자한테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포기한다?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한테 포기한다. 진정한 권리자.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거 중요해요. 알겠죠? 다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봐. 우리는 등기 청구권을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를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를 상실하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누구한테 한다? 진정한 권리자. 누구한테 한다? 진정한 권리자한테 포기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20년 이게 중요하죠. 언제부터 20년이냐? 알겠죠? 최초 점유할 때부터 90년부터 2010년까지 최초 점유할 때부터 그래서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기산점 할 때 90년이면 90년부터 시작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지금 90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이죠. 그럼 2022년이면 모두 몇 년이 흘렀죠? 32년이 흘렀죠. 여러분 우리가 취득시효는 똘똘한 20년이 중요해요? 32년이 중요해요? 똘똘한 20년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등기부상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똑같아. 그래서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은 반드시 나는 90년부터 점유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걸 역산이라고 역산. 거꾸로 세봐. 거꾸로 해서 2022년이니까 20년이 되려면 몇 년이죠? 2002년이죠. 나는 2002년부터 점유했다. 그래서 오늘이 2022년이다. 그래서 나는 20년이 됐다.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반드시 90년부터 점유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2002년부터 점유해서 오늘이 2022년 11월이니 20년이 됐으니 등기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물론 모든 민법이 그렇지만 그림을 통해서 일단 봐야 돼.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아주 간단히 법은 뭐냐면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산점은 임의로 정할 수 없는데 소유자가 동일하죠. 지금 동일하죠? 그러면 임의로 정할 수도 있다. 그럼 내가 20년이 지나면 등기 청구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데 언제부터 10년이냐? 점유를 상실했을 때부터. 만약에 내가 점유를 계속한다?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를 계속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권리를 뭐하고 있다? 행사하고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즉 20년이 지났는데 등기를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려면 누구한테 포기한다? 무효인 등기다 진정한 권리자다.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이걸 하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걸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다시 해봐. 그러면 이제 여기 봐. 지금 이 사람이 20년이 됐어. 그럼 20년이 됐으면 의리 가반대 등기를 청구해야죠. 그런데 의리 가반대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이것을 병한테 점유를 지금 잘 봐봐. 점유하고 등기죠. 점유를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 점유를 병한테 넘겼어.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러분 20년이 지나죠. 20년이 지나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나와요. 이 청구권을 뭐라 한다?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권은 뭐가 채권이죠? 우리가 물권법 첫 시간에 공부했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만 청구해. 오직 채권은 의리 갑에게만 청구하는 거예요. 의리 갑에게만. 점유를 병이 점유를 승계받았다 할지라도 의리 갑에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승계하는 것은 아니에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채권을 승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법률로가 등기 청구권을 승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의리 원래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등기 청구권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리 20년이 돼가지고 병한테 점유를 넘겼죠. 그러면 여러분 을은 어떻게 하냐? 을은 일단 등기를 1번 갑에서 2번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 을이. 그러고 나서 3번 병한테 등기를 이렇게 해줘야 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을이요 땅을 팔아먹었는데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원래는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 청구권을 을이 행사를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죠. 안 하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한테 점유를 넘겨받았으니까 점유를 넘겨받아서 이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이 대신해서 행사해. 아까 그걸 뭐라 한다? 채권자, 대위권자, 채권자, 대위권. 그래서 병은 을의 권리를 직접 행사는 절대로 못해. 아주 중요해.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어. 직접 행사 못해.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대위. 왜? 이 병은 자기 자신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을의 권리이지 병의 권리가 아니니까 병은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행사할 수 있다?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다시 자 여러분요, 자 우리가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등기 청구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을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는 있어도 갑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완성 후 등기 전 갑과의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냐 봐. 재밌는 말이죠. 여기 지금 20년이 됐죠. 20년이 돼가지고 그러면 20년이 되죠? 20년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등기하죠. 그러면 등기를 할 때부터 소유자가 소유권을 등기하면 소유권이 취득하는데 소유권이 취득하는데 그 취득의 효력은 소급해서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번에 있잖아요. 이번에 33회죠. 33회 때 이때 이번에 뭐가 나왔냐? 여러분 복수정답이 나왔어. 복수정답. 근데 복수정답의 논거가 아주 과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학계론에서 하나가 복수정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 하나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마 이번에요 민법이란 과목이 좀 어려웠나 봐요. 알겠죠?
그래서 어려서 그런지 합격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두 문제를 해준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법에 뭐라고 되냐 이렇게 돼 있어. 245조에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 근데 247조 제1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뭐 점유 기산,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한다 이렇게 딱 법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취득이란 말하고 효력이란 말하고 달라. 이런 말 우리가 등기하죠, 등기. 등기는 어떻게 하냐? 등기는 저 등기 접수는 2월 1일 등기를 접수했어. 접수. 그러니까 등기는 2월 3일 날 했어. 우리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언제부터? 접수 시부터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득한다는 말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하고 다르다고. 근데 그 문제는 분명히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다고. 등기를 할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고. 그러니까 그 지문이 틀린 지문이 아니라고. 알겠죠? 그런데요, 말도 안 되게 학생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다 뭐 그래가지고 복수 정도. 혼동이 무슨 혼동이에요 그게. 알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혼동을 준다 해서 써놨는데 나는 그것을 복수 정답이 됐다 해가지고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법이잖아요. 법은 명확히 하죠. 혼동스럽다고 해서 이거 다르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한 문제에 가서 또 합격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나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하려면은 다른 문제를 그냥 아예 틀리게 내놓든지.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뭐냐면 245조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에 247조에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효력은 소급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봐봐. 이 사람이요. 이게 90년에 계약을 했어요. 90년에 이 점유해서 2010년에요.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했어. 근데 오늘부터 소유자를 해봐. 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오늘부터 만약에 소유자를 해봐. 그럼 이제 문제가 되지. 안 돼요? 여기 오늘부터 여기가 90년에 해가지고 여기 2010년이란 말이죠. 그럼 등기했다 해서 오늘부터 소유자를 하면 그러면 갑이 그럼 우리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럼 너 20년 동안은 너가 소유자가 아니네. 그럼 너 20년 동안 내 땅에 점유했으니 내 땅에서 수익 얻는 거 다 돌려달라. 너의 점유는 소유자가 아닌데 점유했으니까 적법이요 불법이요? 불법이니 손해배상이라. 서로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그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90년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주겠다는 이 말이죠. 근데 반드시 뭐는 한다는 조건 하에서 등기를 한다는 조건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90년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갑은 을한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을이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언제부터? 90년부터. 그래서 을이 만약에 이 땅을 빌려주고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월세 받은 거,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얻는 거,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을 거죠. 갑한테 돌려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문제집에 뭐라 나왔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알겠죠?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생기는 것이고 취득은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분명히 다른 것인데 그것을 뭐가 헷갈린다는 말인지. 그것은요 산업인력공단 걔들만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익을 보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요. 자, 아직 을이요 지금 만약에 미등기다. 그럼 미등기면 어떻게 해야 돼? 미등기면 아직 등기를 안 했다 이 말이죠. 등기를 아직 안 했으면 이 사람은 아직 소유자다 아니다. 그럴 때 아직 미등기가 20년이 됐는데 그러면 이 갑은요 어떻게 하냐? 등기가 되든 말든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아주 중요해. 갑은 권리가 있고 갑은 의무가 있고 을은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 봐봐.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 갑이요 아직 을이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자기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아직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직 등기 안 했다고 해서 갑이 뭐라냐 을한테 너 아직 등기 안 했지? 등기 안 했으니까 내가 소유자야. 그럼 너 나한테 토지 돌려줘. 너 20년간 농사지어서 얻은 수익 나한테 반환해.
너 20년간 점유는 불법인가 손해배상을 해? 너 지금 건물 지은 거 철거해?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직 등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는 사람이다?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미등기일지라도 갑이 을에게 토지 인도, 부당이득, 손해배상, 건물 철거 등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1번 갑에서 저 2번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을이 자기가 직접 등기 안 해. 등기하지 않고 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병한테 넘겼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병한테 넘겼어. 병한테 너가 등기해라 이렇게 병한테 넘겼어. 그럼 이것은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채권을 양도를 해야 되거든요. 채권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를 을은 아는데 병은 모르잖아요. 병이 갑자기 갑한테 나한테 등기해줘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병한테 넘겼죠. 병한테 넘겼으면 그 사실을 갑에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줘야 갑이 병한테 등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대항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권리가 있는 사람은 통지만 하면 되고, 권리. 갑이 을이 갑한테 야 내가 그 등기 청구권 병한테 넘겼으니 너 병한테 등기 직접 해줘. 병한테 직접 해줘 이렇게 통지만 하면 되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뭐라 한다? 승낙만 하면 돼. 승낙.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요, 권리가 있는 사람은 통지만 하든지 또는이잖아. 또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뭐라 하면 돼? 승낙만 하면 된다고. 둘 중 하나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지금?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로 봐봐. 여기 지금은 갑의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을은요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요 위조가 돼서 무효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요 을이 아무리 20년이 됐어도 이 등기가 무효인데 무효인 등기한테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 봐. 그러면 이 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면은 진짜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소유자는 A다 이 말이에요. 진짜 소유자. 이걸 진정한 권리자다.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데 이 을이 갑이라는 사람이 A 앞에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왔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은 어떻게 한다? 이 을은요 진짜 소유자 있죠? 이 진짜 소유자를 뭐로 해서 대신해서 무효인 등기를 일단 말소를 해. 그래서 여기 1번이죠? 1번 해가지고 여기 2번 이 갑의 등기를 말소를 해.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 그래서 진짜 소유자한테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를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다음 순서 봐봐. 여기요 을은 20년 된 사람이죠? 을은 여기 보면 1번으로서 진짜 소유자를 뭐로 해서 대위해서, 알겠죠? 2번 등기 갑의 등기를 말소를 하고, 그래서 말소했죠 2번? 그럼 말소하니까 진짜 소유자한테 다시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는 뭘 봤냐면 우리는 점유를 봤어. 점유. 그러니까 내가 20년간 점유했다 이것만 봤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번부터는 뭐를 보는 것이냐? 등기를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점유하면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남양주에 사신 분들은 여기 취득쇼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앞으로 있잖아요. 남양주는 땅이 너무 커가지고 아직도 개발할 때가 천지백갈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저기 이제 막 개발을 하는데 땅에 측량을 하다 보면은 측량이 이제 겹치고 난리가 날 거라고요. 그랬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취득쇼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내 땅은 자고 지금까지 농사 짓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황당스럽잖아요. 그때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취득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부동산이라서 또 남양주에서 토지를 중개하려면 이 취득쇼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점유를 보는 게 아니야. 20년간 점유했죠? 이번에는 뭐를 보는 거예요? 등기를 보는 거예요. 등기. 자, 등기를 한번 볼까요? 자, 을이요 20년이 됐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요. 알겠죠? 등기를 청구하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이요 잽싸게 그걸 병한테 팔아버려. 왜? 등기를 청구하면 등기해주면 내 거 소유권 잃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라고 해봐. 내가요 여러분의 땅을 20년간 점유했다고 해서 내가 등기해달라고 했어. 등기.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 등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고 팔고 도망가겠죠. 그래서요 이 사람이 갑이요 그걸 병한테 팔고 도망간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등기를 청구했다 이 말은 갑은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죠. 내가 등기해달라고 했으니까. 알면서도 팔아버리면 그건 불법행위라고 그래. 왜? 이 사람이 알았으면 이 사람은 갑은 등기해줄 뭐가 있는 사람이요? 의무. 이건 등기에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했죠? 그것을 우리는 배임행위다. 배임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은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을이 20년을 점유했어. 그런데 갑은 그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 생각을 해봐. 남이 내 땅을 20년간 점유했다. 그 말은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으니까 20년간 점유했겠죠. 여러분요,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땅을 20년간 점유했대. 20년간. 아니 내가 한번 갔더니 누가 농사 짓고 있어 내 땅에서. 그럼 여러분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요? 알겠죠? 오락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삽 달라게 해가지고 땅 파가지고 묻어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누군가가 내 땅을 20년간 점유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동안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으니까 20년간 점유했겠죠. 그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여전히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하죠. 하니까 어떡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병한테 팔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적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면서 처벌했다 불법, 모르고 처벌했다 적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갑하고 을하고는 채권 채무관계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 이 말은 을은 임차인이고 갑은 임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면 이것은요, 임차인은 무슨 점유죠? 타주점이야. 타주점유는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란 말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 돼. 지금 갑하고 을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서는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가 있으나 무슨 말은 나올 수 없다? 채무불이행은 없다. 다시, 뭐는 없다? 채무불이행은 없다. 뭐는 있을 수 있다? 불법행위는 있을 수 있다. 이걸 정확하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어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애니메이션 넣으면 너무나 복잡하니까. 자, 지금부터 봐. 왜냐면 이걸 갖다 잠깐 보려고 하면 애니메이션이 있으면은 이걸 전부 다 해야 되니까 한 15분 걸려.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봐. 자, 을이 지금 뭐랬죠? 점유했죠. 을이 점유했죠. 등기가 갑으로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쪼개서 20년이 됐죠. 20년 되면 을이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하겠죠. 그러면 갑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잽싸게 팔아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이요, 그것을 1번 병한테 팔아. 순서를 봐. 1번 병한테 팔았죠. 그런데 병한테 팔면은 을의 완성 사실을 알든 모르든 이 병은 일단 등기를 딱 가져오면 등기를 가져왔죠. 무조건 소유자가 돼. 우리나라는 등기를 가져온 사람, 무슨 말만 없으면 적극가담. 우리가 103조에 보면 적극가담이란 말이 있으면 무효인데 이 적극가담이란 말이 없는 한 먼저 등기를 가져온 사람이 무조건 우리나라는 소유자가 돼요. 그러니까요, 이때 만약에 갑이 을이 20년이 완성된 것을 알고 넘겼으면 불법, 모르고 넘겼으면 갑은 적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알고 넘기든 모르고 넘기든 관계없이 이 병은 무조건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슨 말만 없으면? 적극가담이란 말만 없으면, 무조건 을이 소유권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무조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봐봐. 여기 1번으로 병한테 갔죠? 그럼 병이 소유권이 되죠? 그럼 소유권은 뭐다? 소유권은 물권이죠? 물권. 이 사람은 20년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채권하고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한다고 했죠? 물권이 우선해. 그래서 을이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청구를 하겠더니 갑이 잽싸게 병한테 팔아버려. 그럼 병은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죠. 그럼 어떡한다?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등기 청구를 못해요. 알겠죠? 억울하죠? 내가 지금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청구했더니 갑이 그걸 병한테 팔아먹어버려. 병은요,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소유자가 돼. 무슨 말만 없으면, 적극 가담의 말이 없으면. 그러면요,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등기를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지 않냐면 다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죠? 이때부터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돼요? 20년. 다시 20년이 돼야지 다시 또 등기를 청구해, 병한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이해하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20년이 됐죠? 등기를 청구하죠. 그런데 갑이 병한테 넘기죠. 병은 적극 가담의 말이 없는 한
이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등기하든 모르고 등기하든 무조건 소유자가 돼. 소유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 그런데 이 사람은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니까 을은 병한테는 등기를 청구를 못해. 그러면 다시 계속,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 등기가 넘어간 때부터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돼요? 20년이 있어야 된다. 20년. 등기가 있는 것도 다시 20년의 시간이 흘러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그런데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한 것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해서 등기가 무효가 됐어. 무효. 등기가 무효가 돼서 어떤 이유로 등기가 갑에게 다시 복귀가 됐다, 이 말이죠. 갑에 다시 등기가 복귀가 됐어요. 알겠죠? 그러면 원래 을은 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병한테는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등기가 무효가 돼서 다시 갑에게 복귀가 되죠? 그러면 다시 4번,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냐면,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을 봐. 그럼 뭐면 먼저 20년이 됐죠? 20년이 됐는데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등기해주면 누가 소유자다? 을. 언제부터 소유자다? 소급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20년이 됐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넘겨버렸어. 그럼 이 병은 무슨 말만 없으면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없으면 을이 20년을 점유했다고 하는 것을 이 병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등기를 한 사람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소유권 취득하죠. 누가? 병. 그럼 병은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을 뭐다? 물권이고,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을 뭐다? 채권이고,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을이 병한테 넘기죠. 을이 병한테 넘겨버리면 갑이 병한테 넘기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어떤 이유로 갑 앞으로 복귀가 된다? 즉 갑하고 병하고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갑에게 복귀가 되죠. 복귀가 되면은 을은요 다시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복귀가 안 되면 어떻게? 복귀가 안 되면, 회복이 안 되면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20년. 회복이 되면은 등기를 청구하죠. 회복이 안 되면은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20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방금은 내가 뭐라고 했냐 봐. 방금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년이 돼서 등기가 넘어가면은 다시 몇 년 있어야 된다 했어? 다시 20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그럼 등기가 넘어가면 어떡할까? 20년 되기 전에 17년 만에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은 몇 년이 지나야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 20년이죠. 20년인데 지금 몇 년밖에 안 됐어? 17년밖에 안 됐죠. 17년이 돼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몇 년만 지나면 3년. 3년만 지나면 20년이 되죠. 20년이 완성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병한테, 맨 처음에 내가 점유할 때는 갑이 소유자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소유자죠? 병이죠. 그럼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등기가 넘어가면 다시 20년이 있어야 되지만, 원칙은, 알겠죠?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면 나머지 기간만 채워서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구별이 되죠? 이걸 공을 못하면 큰일 나. 그 다음에 명의상은 놔두고, 그 다음에 대상청구권. 여러분,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이것도 순서로 봐, 순서. 여기를 먼저 봐. 을이 20년 됐어. 1번 20년 됐어, 을이. 그래가지고 을이요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했어. 등기해달라고. 응? 등기 청구를 해서 을이 누구한테? 갑에게. 그러면요 여러분 어떡하죠? 갑은 이제 자기 땅을 누군가가 20년을 점유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생겨? 의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 그래서 행사했는데, 그런데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하기 전에 이것이 수용이 되거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병한테 매도해버려, 팔아버려. 여기요 수용이 되거나 팔아버려. 그러면 수용이 되거나 팔아버리면 갑은 을한테 더 이상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뭐란다?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등기를 더 이상 해줄 수 없으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 상태에서 보상금이 나오죠. 또는 매매대금이 나오죠. 매매대금.
매매 대금이라든가 보상금이 나오죠. 그럼 이 보상금이나 매매 대금을 뭐라 한다? 그것을 대상이라고 해요. 대상. 아니죠? 대신 상으로 받았다. 아니죠? 그것을 나한테 돌려달라 이 말이죠. 왜? 어차피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을의 것이 될 거잖아요. 원래는 누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을이 20년이 완성이 돼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했죠. 등기를 청구해서 갑이 등기를 해주면은 결국은 누가 소유자가 돼야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될 건데, 등기를 청구했는데 등기가 을 앞으로 오기 전에 땅이 수용이 되거나 매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원칙은 수용이 되면 보상금을 누가 받아야 돼? 을이 받았어야 되고, 매매를 해도 누가 매매대금을 받아야 돼? 을이 받았어야 되는데 갑이 지금 이 짓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말한다. 어차피 너 나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었다. 나는 너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었다. 따라서 그 수용보상금, 매매대금을 나한테 반환하라 이 말이죠. 나한테 반환하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상청구이다. 그래서 대상청구는 항상 뭐만 나오냐? 여기 이게 중요해. 대상청구는 무슨 말이 나오냐? 여기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즉 수용이 되기 전에 을이 갑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 돼. 알겠죠? 수용이 되기 전에 뭘 행사해야 돼? 등기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돼. 수용이 되기 전에. 그래서 여기 봐, 여기. 그래서 이 박스가 중요해. 시효가 완성됐어. 20년 완성이 됐어. 등기청구권 행사를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수용이 됐어. 알겠나요? 수용이 되기 전에 먼저 등기를 청구해야 돼. 만약에 내가 아무리 20년이 됐어도 수용이 이미 됐어. 그러고 나서 등기 청구를 행사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수용이 되기 전에, 매매가 있기 전에 뭐를 해야 돼?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돼. 그래서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보상금이 나오죠. 그리고 보상금은 나한테 반환해라. 반환 청구, 그것을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대상 청구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수용이 되기 전에, 매매가 있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잠깐 쉬었다가, 이게 이제 여러분이 뭐냐면 점유취득시효예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복잡하다기보다는 양이 많아. 양이 많은데 여러분 책을 잘못 선택해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게 어디 부분을 쓰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먼저 어느 부분을 본다? 점유 플러스 등기니까 먼저 뭐만 본다? 순차적으로 점유만. 그 다음에 뭐만 본다? 등기만. 딱 두 가지만 보면 돼. 점유만 보고 그 다음에 등기만 딱 정리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등기부 취득시하고 그 다음에 선의 취득하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